여기 두 아파트가 있습니다. 샛별 우방이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샛별 3부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두 아파트는 대충 봐도 거의 똑같은 입지에 위치를 해 있고요. 학군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두 아파트는 보시다시피 사실상 거의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될 만큼 입지가 비슷하고요. 학군, 생활 편의성, 단지의 규모 모든 면에서 거의 비슷한 단지예요. 하나의 단지라고 해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신기한 건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두 아파트의 가격이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똑같거나 우방이 한 5천만 원 정도 살짝 우위에 있기도 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였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같은 평수 기준 5천에서 거의 1억 정도, 오히려 3부가 우방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는, 즉 가격의 역전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건 왜 이럴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는 재역전이 될지 아니면 지금의 격차가 더 벌어질지에 대한 예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 4개의 아파트, 방금 우방, 3부라는 두 아파트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옆에 라이프, 동성 이렇게 4개 단지가 있는데 다 샛별 마을이라는 하나의 마을에 속해 있는 단지들이고요. 여긴 어디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분당동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예요. 여러분이 분당하면 잘 아시는 서현동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순회동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그 사이에 분당동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당동은 여기까지가 분당동이지만 사실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이렇게 밖에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요게 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소재로 좀 삼아볼 만한 곳이 샛별 마을이고, 이 샛별 마을의 전망 이런 걸 오늘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이 샛별 마을을 예시로 해서 이 단지에서 조금 재밌는 현상,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현상이고 왜 우리가 이런 걸 평소에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눈치를 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샛별마을이에요. 정말 여러분 잘 아시는 분당 시범단지가 이렇게 있고요. 서현역 있고 분당 시범단지 그 바로 아래에 분당 중앙공원을 딱 끼고 붙어 있어요. 아, 어때요? 공원을 끼고 있네. 요 샛별마을이라는 곳은 단지가 하나, 둘, 셋, 4개고 이 샛별마을은 분당 중앙공원을 끼는 공세권이다. 그리고 이 단골공원이라고, 공원 이름을 알 필요는 없고요. 이어집니다. 분당 중앙공원부터 녹지로 쭉 이어져서 집 앞에 나가자마자 공원이 바로 있는,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런 형태예요. 되게 쾌적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아, 대충 이런 입지에 있는 마을이구나. 오늘 이 마을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론으로 넘어가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볼게요. 이 4단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단지의 입지가 좋아 보이나요? 솔직히 처음 보신 분들은 그냥 똑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저기 지하철이 좀 멀긴 한데 여긴 역세권은 아니죠. 샛별마을 역세권은 아니에요. 역세권은 아니긴 한데 그나마 뭐 이런 라이프나 우방, 즉 이런 순회역이나 서현역을 가기에는 뭐 조금이라도, 뭐 거의 차이는 없는데 우방이나 라이프가 조금 더 가깝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사실상 근데 뭐 이거리나 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이 위쪽에 붙어있는 우방이나 라이프가 약간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초품 아닙니까? 초등학교를 딱 품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 동성, 우방, 3부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보시면은 4개 단지를 다 합쳐서 세대수가 약 한 2,700세대 정도 규모예요. 4개 다 합쳐서. 이 정도면은 이제 잠실 같은 데 가면 단지 하나에 4,000세대, 5,000세대 이런 대단지 많죠. 단지 하나에. 그러니까 그런 단지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꽤 그냥 큰 단지 하나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입지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서로 과거에는 우방이랑 3부를 비교해보면 우방이 집값이 약간 더 높았거나 거의 똑같은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가 최근에는 3부가 집값을 역전해서 조금 많이 치고 올라갔어요. 우방보다. 이 아파트들 자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3부가 우방을 역전했다는 거, 이런 현상은 왜 생겼냐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도, 그리고 잘 모르겠네요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오늘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는 그러면 3부가 현재는 우방보다는 가격이 좀 더 우위에 있는데 그 차이를 더 벌릴 것인지, 더 치고 올라가서 이제 앞으로는 우방이 3부를 다시 역전할 가능성은 없는지, 아니면 다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보는 거죠. 자, 일단 그동안 우방과 3부가 거의 비슷했던 이유는 당연히 비슷할 만한 입지잖아요. 입지가 똑같고 분당이다 보니까 학군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우방 아파트는 순회중학교로 배정이 돼요. 이 3부 아파트는 순회중학교 갈 것 같지만 밑에 샛별중학교 있어요. 여기로 배정이 돼요. 학군은 중학교 배정이 제일 중요하죠. 보니까 같은 단지 같았는데 다르긴 다르네요. 그죠? 학군이 다르면 다른 단지죠.
참고로 분당 중앙공원 근처의 학군 배정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보시는 샛별 3부가 있거든요. 우방이 2이고 우방은 지금 순회중학교에 들어가죠. 3부는 샛별중학교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다른 아파트 궁금하시면은 이 그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순회중과 샛별중의 학업 성취도를 보니까 순회중은 여기 있고요. 샛별중은 여기 있네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일단 특목고 진학률에서 7%, 2021년도 기준이에요. 7%로 똑같아요. 일단 특목고 진학률에서 순회중 7%, 샛별중학교 7% 똑같죠. 거의 특목고 진학률에는 차이가 없더라. 자, 국영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순회중이 79.4, 샛별이 77.2.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둘 다 분당 내 최고 학군은 아니지만 나름 분당 내에서도 괜찮은 학군이죠. 최고 학군까지는 아니지만 중산위권이다 라고 봐도 우방하고 거의 둘의 차이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뭐 좋다 나쁘다 보다 순회중과 샛별중의 차이가 거의 없더라. 뭐 순회중이 약간 더 우위라고 볼 수는 있는데 거의 차이는 없다. 학군은 우방이 순회중이니까 약간 더 우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입지도 비슷, 학군도 비슷. 그럼 초등학교는 혹시 뭐 차이가 좀 있을까? 초등학교는 똑같이 둘 다 당촌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예 똑같고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 삼부랑 동성은 분당 중앙공원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살짝 오르막입니다. 살짝, 아주 살짝. 우리가 생각하는 막 높은 언덕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살짝 오르막이어서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져보면은 약간 언덕이고 학군이 뭐 거의 차이는 없지만 뭐 순회중이 약간 낮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라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 미세하게 우방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한번 또 용적률을 보니까 우방은 용적률이 211이에요. 3부는 144예요. 좀 쾌적한 건 어디예요? 3부가 더 쾌적하죠. 건축 연도는 우방은 1994년, 3부는 92년. 우방이 약간 신식이죠. 거의 똑같은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 약간 더 신식. 그러니까 서로 약간의 장점, 단점을 좀 가지고 있긴 해요. 사실은 나는 조금 동강력이 넓고 쾌적한 거 원하면은 3부. 나는 조금 뭐 그래도 2년이라도 약간 신식이고 뭐 그래도 나는 순회중이 좋아. 그냥 왠지 모르겠지만 순회중이 좋아. 라는 분들은 우방을 선택할 거고 뭐 거의 차이는 없지만 이런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선택이 좀 갈렸겠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거나 가끔은 우방이 약간 더 높은 정도의 집값을 유지해왔어요. 거의 이 둘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이프랑 동성은 좀 차이가 났었는데 우방과 3부는 거의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뭐라고요? 지금은 명백하게 누가 높냐? 3부가 더 높아요. 주택 가격이. 이게 왜 그럴까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죠.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그림에 정답이 나와 있거든요. 방금 우리 무슨 얘기했어요? 용적률 얘기했었잖아요. 용적률이 3부는 얼마예요? 144. 우방은 211. 3부의 대지 지분은 20.5평이죠. 우방은 16.1평이에요. 자, 단순히 실거주, 내가 거주하는 집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둘의 가치가 거의 비슷했어요. 일장일단이 있었다. 자, 근데 이제 요즘 분당에 부는 바람이 뭐죠? 재건축이죠. 자, 재건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누가 압도적으로 유리한가요? 저희 회원님들, 구독자님들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같은 위치에 사실상 같은 입지에 위치한 두 아파트를 비교했는데 용적률이 211이고 144, 대지 지분이 16평, 21평이면 당연히 용적률은 낮고 대지 지분은 훨씬 더 큰 3부가 훨씬 더 재건축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거죠. 즉 쉽게 표현하면 우방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지가 않은 아파트란 말이에요. 분당 재건축한다고 해서 분당의 모든 아파트를 다 재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재건축 하려면 할 수 있지만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재건축 사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업성이 좋아야 돈이 되는 거고요. 돈이 안 되는 재건축은 사실 별로 할 의미가 없죠. 정말 아파트가 붕괴될 것 같아서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면 돈이 안 되는 재건축을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우방이나 여기 라이프도 똑같이 211이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방이나 같은 샛별 마을이어도 우방이나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역세권 용적률 사냥 같은 거에 우리가 해당될 것 같지도 않고요. 완전 비역세권이니까. 이 단지는 역세권, 상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분리되어 있는 그 복잡한 시내로부터 좀 분리되어서 분당 중앙공원 끼고 산책하고 뒤로 가면 동산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이런 게 장점인 곳이에요. 적당히 학군도 좋고 이런 곳인데 어차피 용적률 그러면 280이 한도 아니에요. 나중에 신축 지어도 재건축해도 보통 3종 주거지역에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신축의 용적률은 280%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뭐 대부분 이래요. 성남시도 280%. 지금 이미 211%면 문제가 있죠. 대지 지분은 다행히 나쁘진 않아요. 평균 한 15평 정도의 지분이니까 이 둘은. 아무튼 재건축을 하기에 사업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3부나 동성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144에 대지 지분이 20평이면 재건축을 굉장히 하고 싶겠죠. 이분들은. 그래서 지금 3부와 동성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둘만 지금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도 있고요. 특히 이 둘 중에서도 3부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 있고 동의율도 80%를 달성을 했어요. 이게 몇 개월 전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높겠죠. 이거보다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분당이든 이건 마찬가지예요. 일기 신도시의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인데 분당, 일산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예요. 최초 첫 번째 재건축, 분당의 첫 번째 재건축, 일산의 첫 번째 재건축, 3번의 첫 번째 재건축이 아니면 굉장히 지체가 많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는 최초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는 굉장히 빠를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일기 신도시의 첫 번째 재건축은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될수록 결국 다른 도시, 즉 서울 같은 도시와 큰 차이가 없는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최초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분당동, 서현동도, 순회동도, 정자동도 아닌 분당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 개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깨어있는 거죠. 본인들의 자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3부의 집행부는 굉장히 칭찬받아야 마땅한 게 벌써 80%를 돌파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동의율을. 이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우방이나 라이프처럼 용적률이 211이 돼버리면 그런 의지 자체가 잘 안 나와요. 굳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제가 봐도 우방이나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재건축보다. 재건축을 할 수는 있어요. 한다고 막 엄청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용적률이면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근데 이 둘은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하죠. 무조건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최초 재건축 지정에 같이 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지금은 3부가 우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가격을 비교해볼게요. 똑같이 31평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자, 이 그래프나 우방의 요 그래프나 3부의 요 그래프나 얼핏 봐서는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실. 근데 잘 보시면은 우방 같은 경우에는 2013, 14년도에 한 5억 정도, 5억 초반에서 뭐 4억 후반, 5억 초반 왔다 갔다 하죠. 3부 볼까요? 비슷한 시기에 한 4억 7천, 8천 비슷하거나 근데 좀 더 쌌을 때는 여기는 4억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2013년에는 4억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2015년으로 비교해보면 두 아파트가 거의 비슷했고 2012년으로 비교해보면 3부가 우방보다 한 1억 가까이 쌌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우방이 3부보다 항상 약간 더 비싸거나 비슷한 정도였다. 근데 지금 볼게요. 지금은 마지막에 샛별 3부의 32평 거래액은 12억 3천입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우방의 경우 딱히 상승세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7월, 8월에 12억을 넘어가는 거래가 또 뜰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미 재건축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3부가 우방을 어째서 역전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되게 쉬워요. 점점 분당의 키워드는 뭘로 가요? 재건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둘은 거의 비슷한 입지예요. 계속 조금 더 3부가 쾌적하고 용적률이 약간 작아서 동강력이 넓고 우방은 조금 더 지하철이나 상공과 가깝고 뭐 그냥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입지는 거의 둘이 비슷해요. 점점 앞으로 커지는 가치는 뭐죠? 이 샛별마을이라는 곳에서 앞으로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가치는 뭐라고요? 재건축이죠.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나올 거고 재건축 정비 계획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 샛별마을의 어떤 단지가 최초 재건축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지금 80%까지 동의율을 쌓아놓은 3부 같은 곳이 지정이 많이 됐다. 최초로. 최초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최초가 될지 안 될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최초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실 이 3부와 우방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정이 여기가 안 되고 다른 곳이 뭐 이런 옆에 있는 데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분당이 재건축의 시대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3부가 우방에 따라잡힐 일은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 결론을 여러분 내는 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결론은 이거인 거예요. 앞으로 3부가 우방이랑 최소한 비슷하게 가거나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하겠구나. 심지어 재건축 정비 계획에 포함까지 되면 첫 번째로 일바로 그러면은 그 격차가 아주 심해지겠다를 우리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3부 아파트 지금 12억인데 2년 뒤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년 뒤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모르죠. 제발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특징을 가지는 아파트보다 더 앞으로 우위에 있을 것이고 그 격차를 벌려나갈 것이다라는 걸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벌어질지는 이 큰 분당에서 아마도 재건축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구역이 한 5군데에서 10군데 사이로 예측이 되는데 이곳에 어떤 단지들이 포함될 건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샛별마을 3부 같은 곳들이 포함이 되면 동성도 될 수도 있고 라이프 우방도 다 포함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라이프나 우방은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재건축 준비를. 쉽지 않다고 봐야죠. 제가 지금 되게 특이한 점은 이 넷이 또 통합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넷이 통합을 하면 가격이 다시 비슷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통합을 해도 대지 지분이 3부의 31평짜리의 대지 지분이 우방의 31평짜리의 대지 지분보다
훨씬 크다고요. 대지 지분이. 같이 재건축을 해도 평형 선택권, 즉 나중에 신축 대형 평수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도 3부와 동성에 있겠죠. 동성도 대지 지분이 같이 크니까 3부가 제일 커요. 3부, 그 다음이 같은 평수면 그 다음이 동성, 그 다음이 뭐 우방, 라이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대형 평수도 이 3부 동성이 다 먼저 가져갈 수 있고, 같은 평수를 가져갔을 경우 똑같이 전용 8사를 받으면 분담금을 우방이나 라이프가 훨씬 많이 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서 통합을 한다고 해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적차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벌어질 걸로 봅니다. 통합을 안 하고 둘이 만약에 간다, 아니면 3부 혼자 한다, 그럼 뭐 당연히 이 둘과의 격차는 많이 벌어지겠죠. 훨씬 더 많이. 그래도 그나마 통합을 하면 격차를 좀 덜 벌릴 수는 있을 겁니다. 같이 재건축을 하긴 하는 거니까.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벌어질지, 좀 비스무리하게 갈지, 좀 많이 벌어질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이렇게 역전을 다시 한다거나 하려면은 아예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백지화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비슷해질 수 있겠죠. 그건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설마 샛별마을 3부가 모부님이 추천하는 원픽인가요? 라고 이해하시는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분당에서 첫 번째로 재건축 기본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단지들 한 6곳 정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6곳 정도, 그리고 여기에 다른 변수들을 더해서 제가 분당에서 추천드리는 8개에서 10개 정도의 투자처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분당 샛별마을을 예로 든 거는 한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가격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로 든 거죠. 여기 사세요, 절대 아니에요. 물론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 중 하나로 보는 건 맞는데 여기가 최고입니다,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모부가 샛별 3부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했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돕니다. 좀 황당할 때가 많아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 영상 보고 이거 사지 마세요. 모부는 어디 추천하나요? 그건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사라고 이거 결과만 보려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마 한 22년부터 저랑 상담하신 분들은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가 들려드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럼 이렇게 우방이나 라이프를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괜찮은데 뭐 우방이나 라이프를 할 거라면 3부나 동성이 낫습니다. 우방보다는 3부가 낫고요, 라이프보다는 동성이 낫습니다. 뭐 이게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곳이 이곳보다는 투자 가치는 더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린 기억들이 여러 번 있네요. 그때 그랬죠. 지금은, 그때는 보통 이제 라이프가 동성보다 보통 비쌌었는데 앞으로 윗단지들보다는 아랫단지들이 더 비싸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뭐 1년 이내에 이루어질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동성이나 3부가 이 단지보다는 더 비싸질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2번 정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즘 제가 하는 게 유튜브를 하는지 강의를 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 부동산 쪽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는 포맷을 많이 벗어나서 방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송, 이런저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부동산 이야기 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지루하지만 강의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 댓글까지 참고해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